저는 이래 말씀드려요. 제가 이번에 책 쓴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면 가상자산으로 뭐 40억 벌어 가지고 주택을 아무 생각 없이 사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인제 제가 인제 초대장이라 부르는데 국세청에서 초대장 이래 날라옵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날라와요. 왜냐하면 소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 코인은 소득이 아니에요, 지금. 국가에서 인정하는 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왜냐? 2년 유예됐잖아요. 가상자산 유예됐잖아요. 코인으로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본인의 홈택스 말 그대로 본인의 국세청의 소득 금액을 떼보면 0 원이에요. 그냥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돈으로 주택을 샀는지를 소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주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 가지 자산군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거의 자산군을 스위치를 하시는 분들이 그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부동산, 코인,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할 때 특히나 코인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자산군 넘어갈 때 다른 자산군은 생각보다 지금 제도적으로 필터하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부동산 사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취득세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어요 진짜로. 정말 젊으신 분. 왜냐 코인 살 때 취득세 안 내잖아요. 수수료 내고 끝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란 건 취득할 때 취득세라는 것도 내야 됩니다. 일반적인 취득세는 뭐 4.6%뭐 이런 식으로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금 조달계에서 돈 어디서 났는지 이걸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본인의 시드가 얼마로 시작했었는지 이걸 거의 다 많이 까먹으세요. 실질적으로 지금 번 돈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30억 까지 벌었으니까 30억 짜리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이걸로 입증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 시드가 예를 들어서 10억 원으로 시작해서 30억이 됐다? 그럼 그 10억 원 어디서 나셨는데요? 그걸 소명이 안 돼요. 그게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면 그게 증여잖아요. 언제 지원받으셨어요? 7년 전에. 그럼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나오고 가산세 7년 치면 얼추 100% 나와요. 그러면은 이 10억 원에 대한 증여세 살짝 계산해서 뭐 하면은 어우 너무 높은데요. 상당히 높아요. 뭐 2-3억 이라고 해 볼게요. 3억 이라고 해 보면 2-3억 에서 가산세 또 2-3억이 붙죠. 100%가 붙으니까. 그러면은 한 5억 원 정도를 지금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게 이런 게 많아요. 부모님에게 받은 거 지원받은 게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다. 근데 사람이 기억의 왜곡이 무섭습니다. 근데 총 4 차례 동안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 해서 1억 4천만 원 받은 분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기억의 왜곡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가상자산 보유자산이 40억 원이니까 '내가 40억 원 벌었겠지.' 근데 알고 봤더니 몇 번 청산당하고 시드를 6억 원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럼 6억 원이 결국은 증여를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증여세 추징이 일어난 경우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상자산이 뭐 예를 들어서 60억 을 벌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사이좋게 30억 원씩 해 가지고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번 사람은 나지 배우자가 아니에요. 배우자의 30억 원을 증여해 줬다라고 해서 배우자에게 증여세 아주 높은 증여세가 추징된 경우도 있었어요. 말 그대로 예방적 절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자산군, 코인에서 뭐 부동산으로 넘어가신다. 부동산은 우리나라는 취득 보유 처분 단계부터 너무 많은 제재와 세금의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보시고 접근해라. 안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벌었던 자산이 한순간에 이렇게 정말 세금으로 전부 다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알아보시고 접근해라라고 말씀드립니다.